저하고 보훈 정책 일부는 뭐 비슷한 점도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적인 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제가 집중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휴업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건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무료 법률 상담도 해서는 안 되죠. 2008년 당시에도 국회법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영리 활동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법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제 지적에 후보자님이 반박한 내용이 있던데요. 법인에서 변호사들 이름 올리는 건 관행이었고 행정착오였고 시간이 없어서 법원 출석도 못했다 이거죠. 근데 관행이면 전관 예우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요. 행정착오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소리입니다. 같은 기간 어떤 사건에는 이름이 올라가고 있고 어떤 사건에 이름이 빠져 있는 선택적 행정착오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관행이면 관행이고 행정착오면 행정착오지 두 가지 모두 한꺼번에 주장을 하니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관행적 행정착오라고 하는 주장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없어서 법원 출석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 또 이상합니다. 시간 되면 출석하겠다는 건지 또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출석할 일도 없는데 대법원 판결문에 명기된 이름은 또 뭐냐. 국민 상식을 우롱하는 해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행정착오라는 변명과 관련해서 10년 전 영상 하나 틀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도 법조인입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는 그냥 재수로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변호사에 가서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떤 법무법인이 자기가 그 사건을 해서 자기 매출액으로 올리는 것이지 그냥 사건 일이 많아서 떼준다? 이거 법조 사회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박민식 의원의 상식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그래서 선임계를 특별하게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렁뚱땅 판결문에 이름 올라갔다 믿는 법조인들 별로 없습니다. 2006년 9월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곧바로 개인법률사무소를 열어서 2008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사건 수임을 하고 관련 소득세 7억 4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엄청난 전관 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 국회의원이 되시니까 후배들을 모아서 갑자기 법무법인 하늘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만듭니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 24일 개업을 했습니다. 여기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 이 사안을 보면 게다가 임원으로까지 취임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재빠른 움직임입니다. 있던 법인에서도 빠져야 할 국회의원이 말이죠.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 무슨 꿍꿍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법무법인을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득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하늘을 전관예우 특권 지속을 위한 편법 우회로로 설정하고 돈을 계속 쓸어담기 위한 저수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입니다.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 없는 불법입니다. 이 불법 행위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전관예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후보자 욕심과 부도덕한 공인의식이 빚어낸 지능적이고 의도적인 탈법, 편법 행위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게 깨림직했던 건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법무법인 하늘은 후보자 경력사항에서도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맞죠?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시려면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직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관예우 관련 비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국세청에 관련 자료 다 제출하십시오. 자료 제출은 막고 있으면서 보훈부 장관 자리는 움켜쥐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네, 하시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제가 말씀하신 언론을 봤습니다. 정말 법사위에 국회의원 이렇게 법사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비밀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법정 변호 활동을 물리적으로 못 합니다.
의원님. 지금 정말 그거 하나는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해당한다는 사건을 제가 보니까 한 개인가 빼고 전부 민사 사건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민사 사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그 이름이 왜 올라갔냐 이제 이런 부분은 저도 뭐 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 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를 예. 그게 사실이면 제가 이 자리에 그게 사실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안 되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후보자님 지금 질의 듣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 지금 그 2008년 5월에 이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4월달에 선거가 끝나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법무법인 하늘이 입사하신 게 2008년 4월 24일로 있는데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법무법인 하늘 구성원이 되셨습니까? 뭐 그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마 지금 10몇 년 전, 16, 7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그 변호사 겸직 부분은 아마 지금하고는 좀 달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2008년 9월 1일자로 그 법사위 그 변호사 휴직을 확실하게 했고, 그 이후부터 그 법사위 있을 때 뭐 16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건은 아니 간단하게 예. 그건 하시고요. 근데 전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는 안 가네요.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나서 예. 새로운 로펌의 구성원으로 가셨다는 것이 아무리 그때 법률이 그런다고 해도 예.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말 납득이 좀 가지는 아까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그 당시에 많은 법조인들이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저도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게 겸직하는 여부에 대해서 뭐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 좀 더 그 세밀하게 네, 그러니까 원래 뭐 로펌에 계셨다고 한다면 솔직히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예. 당선이 되시고 새로운 로펌의 구성원으로 가셨다는 것이 그 이게 로- 좀 그 로펌이라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예. 그 로펌이라는 것이 무슨 대형 로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5명 정도가 하는 합동 법무법인이고, 그 전에 제가 그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치를 하기 전에 아까 1년 4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건 한 20개월 될 겁니다 아마. 그때는 서초동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했고, 그리고 아마 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난 뒤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법무법인의 이름 이제 그걸 한 거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네. 그 경위는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네.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더 문제가 아니. 그 개인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법조인이다 보니까 지금 후보자님의 그 진술이 일반적이지 굉장히 아는 케이스라서 예.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또 추가로 질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순서 진행하겠습니다.